자, 이번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테마들인데 2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종목들이 상장하면서 꾸준히 제가 올려드렸지만 요즘에 새로 상장하는 게 없어서 이 영상이 뜸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분석하고 과연 추세가 유지가 되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신규주들이 또 테마를 이루어서 번갈아 가면서 고점 돌파식 상승이 나왔습니다. 고점을 돌파해주는 종목도 있었으며 신고가가 나와주는 종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시장을 오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규주들은 주기적으로 묻지마 상승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주기가 짧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종목에 분류해 놓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규주 테마가 주기가 짧게 나오진 않지만 주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때는 정말 강력하게 고점을 뚫어주고 나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주 테마는 매일매일 부지런하다면 추세를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냥 간단하게 차트만 보시면은 추세를 알 수가 있는데 항상 추세가 살아있는 것을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잘 나가다가 음봉으로 꺾인 것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으며 심각하게 빠지다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앞으로도 쭉 하락 추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추세가 살아있어야지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몰릴 것이고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딱 눈치 싸움이라는 걸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드림 CIS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공시가 나와서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현재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첫날 양봉을 전부 다 거의 잡아먹은 상태이며 이거는 2배 뻥튀기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는 종목을 여태껏 많이 봐서 지금은 진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간의 거래는 상승했지만 이거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되돌려질 때까지 시간의 거래 상승해서 이게 물론 VI까지 걸리면서 또 뭐 10%, 20%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확실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장 초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최소한 제가 이때부터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33,000원 위는 좀 강력하게 지켜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33,000원 정도는 지켜줘야지 그 다음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33,000원만 시작하고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25,900원에서 한 방에 33,000원까지 올라온다면은 이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상한가를 쳐야지 33,000원 위까지 올라온다는 것인데 상한가 친 가격에 무리해서 따라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올라온 다음에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 주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세력이 들어온 종목이거나 지금 매집 중에 있다면은 뭐 순식간에 급등시킬 만한 유통 비율 그리고 시가총액 뭐 그렇게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가격을 올린 다음에 유지를 해주는지 꾸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올린다고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올렸다가 유지를 해줄 때 확실하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불안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MPD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시세가 계속 나왔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서 지금 고점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 한 6,000원 정도? 최소한 이동평균선만 지켜준다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장중에 26%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거래량이 붙게 되면은 바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을 때만 이때 1,000만 주 넘게 붙었는데 이렇게 작정하고 올리려는 세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겠고 이게 100% 급등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몰렸을 때 지금 고점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또 지켜주고 있으며
이거는 거래량이 붙을 때, 최근에 중간중간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5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라왔다가 바로 거래량 끊기고, 올라왔다가 끊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량이 좀 올라와가지고 유지가 될 때, 그때만 좀 공략을 해준다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거래량이 붙는다면 지금 최근에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바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장중에 할 게 없다면은 이 신규주 쪽으로 집중을 해주신다면은 충분히 급등하는 종목을 캐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상장한 것들 중에 플레이디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상장 첫날에 12,000원이 고점이었는데 12,000원을 뚫고 나서 18,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신규주는 새 도화지이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거나 근처 가격만 잘 지켜준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3거래일째 음봉, 투자 경고 상태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루에 1,500만 주 거래되던 게 37만 주, 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다시 거래량이 활발해지면서 추세를 되찾는 게 아니라면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추세를 되찾을 때도 거래량이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하루에 수백만 주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제 투자 스타일이 좀 확실할 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 언제 반등할지 모르는 거 그냥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울바이오시스도 제가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 이것도 상장 초기에 15,100원 이거를 뚫어주니까 21,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1차 상승, 그리고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1차, 2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고점 부근을 유지해 줘야지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계획이 없으며 며칠 동안 쉬어가는 것을 보고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NTC 이것도 고점을 뚫어주니까 시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꽤나 무거운 종목인데 11,850원에서 16,200원까지 이런 종목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세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생각하며 나중에 혹시나 추세를 찾으면서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그때 계획을 따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이 최근에 양봉이 뜬 다음에 이 양봉이 뜬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모양이 좋은 종목인데 이때 거래량이 340만 주, 그리고 상장 초기에 고점이 12,900원, 12,900원과 거리가 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올랐던 가격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내려가서 10,000원을 깨버린다면은 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 한 11,000원 정도 근처만 유지를 해준다면은 또 갑작스럽게 양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12,900원을 뚫어주는 건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급등주들 보면 올라왔다가 유지해주고 또 상승하고 패턴이 정말 단순하기 때문에 이거는 패턴만 잘 기억하시고 올라왔던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신규주 특성상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몬이라는 종목은 이미 상장 초기에 고점을 뚫어줘서 23,000원까지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다음 날에도 28%까지 엄청난 시세가 나왔으며 지금은 좀 오랜 시간 동안 횡보가 있습니다. 15,750원에서 다시 고점을 뚫어주기 전까지 이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지만 거래량이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전 고점 위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 여기서 천천히 계단씩 올라가면서 충분히 고점 돌파도 노려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전 고점 그냥 17,000원 정도 이것만 뚫어줘서 유지를 해줘야지
좀 예쁜 그림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 뭐 이런 종목도 지금 시세가 나왔으면 상장 초기에 5,200원, 뭐 현재 5,200원까지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음봉으로 최근 상장주가 많이 올라서 조정인지 아니면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건지는 아직까지는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고점에서 꽤나 멀어질 때는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인테크, 이것도 주가가 하락장의 끝이 나고서 이 부근에서 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매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은 일단은 전 고점을 뚫어주고 나서 추세가 유지가 될 때 그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냥 전 고점만 보더라도 27,000원에서 28,000원 가격, 저 가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접근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세하이텍, 이게 또 차트가 좋은데 고점이 16,800원, 그리고 전 고점이 16,200원. 이거는 차트가 괜찮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올라왔으며 다시 고점을 뚫어주려는 의지가 있는데 이렇게 모양이 예쁜 종목은 분류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점 돌파형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그림이 나오는 종목은 일단은 분류해서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경하이테크, 뭐 이거는 딱 보더라도 지금은 접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그리고 레이, 최근에 신규주들이 계속 오르다가 3거래일째 이렇게 뭐 플레이디도 그렇고 다른 종목도 그렇고 3거래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도 마찬가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상태에서 5만원까지 깨버렸기 때문에 다시 5만원을 지켜주면서 한 54,800원 근처까지 근접을 해서 저 가격을 유지해줘야지 거기서 좀 시세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점과 거리가 좀 멀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이 싸다고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랩이 최근에 상승 추세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거래량이 매우 없다는 거. 뭐 하루에 3만 주 거래량밖에 없습니다. 호가창도 굉장히 가볍고 지금 추세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지만 이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큰 돈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상장 초기 가격이 43,400원, 거래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10% 정도 상승만 나오면 그대로 뚫어준다는 것인데 일단 모양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분류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거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 관련주인 PPI, 최근에 10,000원 잠시 뚫어주었다가 고점을 유지해주지 못하고선 무너졌는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흐를 때 10,000원 위에서 좀 안정적으로 거래가 된다면은 그때 진입 타이밍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0,000원 이하에서는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탈라이프, 뭐 딱 보면은 황금선 아래이기 때문에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는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음봉이 나왔으며 최근 고점이 54,100원. 제가 이날 관심 종목에 분류를 하고 그 다음 날에 1%에서 18%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시세가 나오면서 고점은 아직 뚫어주지 못했지만 일단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 고점을 뚫어줘서 유지를 해줄 때 54,000원을 뚫어줘서 이 근처만 유지를 해준다면 6만원을 바라보고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의 조건은 54,000원을 지켜주는 게 아닌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드팩투, 뭐 이거는 정말 괴물 같은 종목인데 최근에도 제가 이 고점 돌파를 이용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고점 돌파하고도 또 하루 만에 20% 시세, 이거는 더 이상 매매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며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초단타로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보유한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종목을 고점에 잘못 물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처럼 괴물 같은 종목이며 더 이상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한 개씩 다 살펴보면은 추세가 유지가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고점 근처를 뚫어주려 하거나 뚫어줄 것 같을 때
뭐 딱 보더라도 황금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CS 베어링도 10,000원 뚫어주고서 기세가 좋았지만 이 상장 초기 고점을 유지해주지 못하고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점이 1,500원 정도인데 시원하게 뚫어주었다가 유지를 해주지 못하고서 무너졌습니다. 이것도 상장 초기에 좀 강했던 종목인데 앞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0,000원 위에서 좀 마무리를 해준다면, 종가가 10,000원 위에서 형성이 된다면 그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때 1,850원까지 갔어도 종가를 보시면은 9,600원입니다. 9,610원. 이거는 종가 기준으로 10,000원 위에서 마감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양이랑 현대에너지솔루션, 이것도 시세가 나왔는데 최근에 블록딜로 인해서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다시 고점을 뚫어줄 시도를 해준다면 접근을 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자리는 이때 시초가 한 28,300원 정도, 저 자리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면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될 때 그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SJ그룹도 저는 최근 추세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쉽게 빠지지도 않고 꾸준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쁜 종목이 아니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2만 주,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것은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매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시세가 적극적으로 나온 제테마, 라파스, 이런 종목들 대응도 똑같습니다. 고점까지 올라왔으니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상장 초기 고점이 22,700원입니다. 현재 22,700원 위에 있으며 상한가 다음에 이거래일 동안도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밀리지 않으며 거래량도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며칠 더 보다가 22,700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으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ITM 반도체도 정말 잘 나가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코스닥이 꺾이면서 같이 꺾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매매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추세가 지금까지는 괜찮긴 하지만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접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라유텍, 이것도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2만 주, 만원짜리가 2만 주 나온다면은 말 다 한 건데 이거는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누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예전에 정말 강했습니다. 고점 뚫어주고 나서 11만 5천원까지 시세가 나왔는데 뭐 이거는 당장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때 고점인 9만 1,000원을 뚫어주고 나서 수급과 함께 추세가 유지가 될 때 그때 들어간다면 그때 10만원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D소프트, KNJ, 황금선을 깼기 때문에 접근할 필요가 없으며 뭐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여서 접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도 가볍고 호가창도 가볍고 뭐 작정하고 거래량이 나올 때 변동성이 나오지만 시장에는 이거 말고도 돈이 몰리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걸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장주를 다 체크해 보았는데 최근에 종목마다 번갈아 가면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시세가 나오고 있으며 뭐 이걸 대응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차트가 예쁜 종목들,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최근 올라서 중요한 자리와 올랐던 자리를 유지해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신다면 수월하게 풀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